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전 내동중학교 이가연입니다. 대전 내동중학교, 진잠중학교, 대전 변동중학교에서 정보교과를 담당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들어 보았어요. 오늘은 정보교과 첫 시간인데요. 정보사회의 특성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보사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과서가 같이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금성, 천재, 미래인 교과서에 해당 부분을 적어놨어요. 혹시 다른 교과서를 가진 친구들은 정보사회와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 보면서 학습하도록 해요. 학습을 시작하기 앞서서 쌤이 옛날 이야기를 해줄게요. 쌤이 여러분처럼 학생일 때는 말이에요. 이런 책을 많이 봤었어요. 혹시 이 책이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있으면 거의 한 20대 정도 나이예요. 쌤이 어릴 때는 만화 잡지라는 이런 책들이 있어서 만화들이 두꺼운 잡지에 매월 연재가 됐었어요. 쌤이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만화 잡지가 없죠. 대신에 뭐를 봐요? 네, 바로 웹툰을 많이 보죠.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이런 거를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보죠. 쌤이 자료 만드는 날이 화요일이라서 화요 웹툰 몇 개를 갖고 와봤어요. 우리 친구들 웹툰 좋아하나요? 여기 맨 끝에 새로 나온 웹툰 중에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이 웹툰 되게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네, 아무튼 요즘에는 웹툰이 먼저 나오고 그 중에서 인기 있는 것들이 책으로 나오는 식으로 만화 시장 자체가 변화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이거 알면은 한 30살 정도. 쌤이 초등학교 때 몇 명 친구들이 사용했던 건데 삐삐라고 해요. 삐삐로 연락을 받으면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해야지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핸드폰으로 서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통화를 할 수도 있어요. 옛날과 요즘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기술의 발달 덕분이에요. 정보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만들고 저장하고 공유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내 인스타 계정에 올린다고 해볼게요. 사진을 찍는 순간에 사진 이미지가 디지털 형태로 변환돼서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 사진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인스타 계정이라는 이러한 SNS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정보 기술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죠. 정보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정보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예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 하루 동안 자신이 경험한 정보 기술에 대해 생각해 봐요. 선생님도 어제 하루를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이 요즘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스마트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요. 그러면 스마트 체중계에서 몸무게, 체지방, 근육량 이런 것들이 핸드폰으로 저장돼서 간편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체중계와 스마트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기술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이 돼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급 밴드를 이용해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사항을 전달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뭐죠? 바로 SNS 서비스죠.
SNS는 인터넷상에서 사용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기술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열심히 온라인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다른 컴퓨터로 해당 온라인 서버에 접속하면 계속해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클라우드 서버,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저장한 뒤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컴퓨터 또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요. 내가 필요한 자료를 만약에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학교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구름처럼 떠다니는 어떠한 곳, 바로 웹서버에 저장을 하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정보사회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기계나 컴퓨터가 처리해야 할 일의 순서와 방법을 지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한글, 이러한 프로그램도 다 소프트웨어죠. 우리 친구들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았나요?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응용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인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전용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PC용 소프트웨어를 가리키게 되었답니다.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티셔츠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티셔츠를 만들어서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티셔츠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티셔츠를 한 장 더 만들어서 팔아야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라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카카오톡 같은 프로그램.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로 여러 명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메신저 프로그램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더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한 번 만들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신기한 일이 생겨요.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2019년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들의 순위를 나타낸 표예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많이 보이나요? 선생님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봤는데 어때요? 반 이상의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죠.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제조, 유통, 건설, 서비스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요.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당연히 그에 맞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정보 교육, 즉 소프트웨어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컴퓨팅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정보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꼭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물건이 정말 많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냉장고도 청소기도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동작할 수 없겠죠? 다른 물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간단하게 정보 기술과 정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므로 정보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 교과서 찬찬히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 사회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